그렇다면 연준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을지 바로 이슈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기자님 또 매입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연준이 좀 몰래 국채를 사들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스텔스 QE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실제로 매입을 하고 있나요? 네. 실제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연준은 이걸 이제 6월부터 하겠다고 네. 이미 5월 달에 밝혔어요. 근데 아주 매우 소량으로 하겠는데 네. 보면은 6월에 2,500만 달러, 7월에 5천만 달러 국채, 장기 국채를 실제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규모가 한 7천만 달러 정도인데요. 이게 전체 연준 대조표에 어느 정도냐면요. 네. 10만 분의 1이에요. 굉장히 뭐 거의 영향이 뭐 의미가 없는 거지만은. 네네. 그러면 이거 연준은 이걸 왜 하냐? 거기 이제 그 연준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네. 이게 사실 우리가 국채를 사려고 산 게 아니고요 네. 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연준이 QT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QT에 국채도 QT 양적 긴축을 하고 있고 MBS라고 해서 주택 저당 증권 요것도 QT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국채는 이제 6월부터 250억 달러 규모로 하고 있고 그 목표치를 그 다음에 MBS는 월 350억 달러 목표치가 네.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MBS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거라서요. 보통 요거 하면은 20년, 네. 30년짜리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QT를 할 때 이 만기가 돌아오는 걸 하는데요. MBS 같은 건 아직 또 만기가 한참 남았어요. 네. 그래도 여전히 이 MBS가 조금씩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MBS를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나 빨리 조기 상환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가끔 있어요. 네네. 그런 미국의 MBS는 이제 주택 이 은행에서 저당받고 모기지 받았던 거를 새로 갱신할 때 어떤 네. 특권을 주냐면요. 예전에 내가 10% 받았어요. 이자율이. 그러면 이제 금리 10%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연준의 그 금리 정책이 있어서 금리가 뭐 3% 떨어졌어요. 그러면 10% 내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특권을 줬냐면 3%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줬어요. 네. 그럼 기존에 있었던 거를 상환하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어떤 뭐 벌금 얼마 내서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목표치를 350억 달러를 받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MBS가 이 매달 네. 상환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주황색이에요. 요 차트군요. 주황색인데요. 네. 보면은 350억 달러보다 훨씬 적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렇네요. 네. 앞으로 만기가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은 네. 어떻게 되냐면 35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넘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번 달에 MBS 조기 상환한 사람이 400억 달러치를 했다. 근데 연준의 목표는 350억 달러거든요. 그럼 그 50억 달러를 어떻게 주냐면은 국채를 사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아주 작지만은 지난달에 2,500만 달러, 6월에 네. 2,500만 달러, 그다음에 7월에 5천만 달러. 뭐 이제 앞으로 8월에도 뭐 대략 그 정도 규모에서 조금씩 한번 내가 연습을 이거 연습해야지 안 하면 또 이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약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금리 인하가 됐는데 예를 들어 연준의 QT 정책은 있는데 네. 금리 인하가 됐는데 이거 국채는 이 목표치를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MBS는 목표치를 확 넘으면 어떡하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준 자체도 금리 인하를 이미 대비하고 있다. 물론 이제 누구나 다 알듯이 이건 시간의 문제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표를 저희가 작은 세세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물론 뭐 물가라든지 방금 보신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경기 침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를 보는 게 좋을까요, 기자님? 연준의 그 경제학자였던 쌈이라는 여성 경제학자분이 만든 룰인데요. 네. 요거는 뭐냐면 어떤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경기 침체가 온다 그건 아니고요. 네. 과거 경험을 봤더니 너무 잘 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은
그 회색으로 된 부분이 경기 침체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빨간색이 0.5 수준이거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이 있죠. 네. 그다음에 최근 12개월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걸 빼줘요. 그게 0.5보다 크면은 침체가 왔더라 그거예요. 네. 그럼 요거 표를 지금은 이제 뭐 이게 굉장히 커진 값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최근 한 3년간 그 표를 좀 자세히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요. 네. 쭉 올라오고 있죠. 그렇네요. 자, 네. 지금 한 0.43이거든요. 네. 그럼 0.5까지 가려면은 이제 한 그 지금 실업률이 4.1인데 실업률이 한 4.3까지 가면 이거 0.5 갑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과거 그 사례들을 봤을 때. 사례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3회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쌈스루를 통해서 저희가 또 경기 침체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연준의 경제 용어 그리고 데이터 이슈까지 함께 해석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준 와처 시간이었고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